오늘 새벽이었죠? 대한민국 국민 배우 이순재 선생님이 91세의 나이로 우리 곁을 떠났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보내주신 기사들이랑 과거 인터뷰들을 쭉 읽어보는데 이게 단순히 그냥 한 명의 위대한 원로 배우가 세상을 떠났다,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정말 강하게 들더라고요. 한국 대중문화사의 거대한 한 챕터가 정말로 막을 내린 느낌이에요. 네, 맞아요. 거의 70년 가까운 시간 동안 작품을 300편 넘게 하셨으니까요. 이건 단순히 오래 활동했다 이런 말로는 너무 부족하죠. 자료들을 이렇게 깊이 들여다볼수록 이분의 연기 인생은 뭐랄까, 하나의 일관된 철학을 향한 끊임없는 투쟁이자 증명의 과정이었어요. 오늘 저희는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배우 이순재가 남긴 유산이 정확히 무엇인지, 그리고 그의 삶과 연기가 지금 우리에게 어떤 질문을 던지는지 한번 제대로 파고 들어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사실 저도 자료를 보면서 가장 먼저 딱 떠오른 질문이 있었거든요. 대체 이 모든 것의 시작은 어디였을까? 아시다시피 이분 당대 최고의 엘리트 코스인 서울대 철학과 출신이잖아요. 그렇죠. 1950년대에 그런 배경을 가진 분이 왜 하필이면 당시에는 그렇게까지 대우받지 못했던 배우의 길을 선택하게 된 걸까요? 바로 그 지점이 이순재라는 배우를 이해하는 첫 번째 열쇠입니다. 1956년에 연극 지평선 너머로 데뷔를 하셨는데 이게 단순히 연기를 시작했다 이게 아니에요. 1960년에는 뜻이 맞는 동료들이랑 같이 국내 최초의 동인제 극단인 실험극장을 직접 만듭니다. 아, 직접이요? 네, 이건 그냥 취미로 연기를 한 게 아니라 한국 연극계에 어떤 새로운 흐름을 만들겠다 이런 선언과도 같았던 거죠. 정확합니다. 특히 그의 연기 철학 중에 가장 유명한 원칙 있잖아요. 애드리브 절대 안 하는 거예요. 네, 바로 애드리브 혐오. 그게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시내 21 인터뷰 자료에 아주 재미있는 대목이 나오는데 실험극장 시절에는 주로 해외의 명작 희곡들을 번역해서 무대에 올렸다는 거예요. 이순재 배우 본인의 말을 그대로 빌리자면 셰익스피어, 테네시 윌리엄스 같은 대문호들의 주옥 같은 대사들을 우리말로 옮기는 거니까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소중했겠냐는 거죠. 그래서 대본을 거의 신성시하게 된 거군요. 작가가 수십, 수백 번 고민해서 쓴 대사를 배우가 즉흥적으로 가꾸는 건 이건 작품에 대한 모독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네요. 인터뷰에서 옛날 같으면 요즘 박철민, 이명식 같은 애들 완전히 박살냈을 거야 라고 농담하는 걸 봤는데 그게 그냥 우스갯소리가 아니었던 거네요. 그렇죠. 그 철학이 정말 평생을 갑니다. 가장 극적으로 드러났던 순간이 바로 2024년 백상예술대상 특별무대였어요. 그 영상 자료를 보면 정말 인상적인데 후배 배우들을 딱 앞에 두고 이렇게 일갈하시죠. 대본을 못 외우고 어떻게 연기를 합니까? 네. 대사에 혼을 담아야 하는데 그걸 못 외우면 혼이 담기겠어요? 대사 외울 자신 없으면 배우 그만둬야 합니다. 그건 기본이고 원칙입니다. 맞아요. 그때 현장에 있던 배우들이 다들 막 눈시울 붉히면서 기립박수를 쳤다는 기사가 기억나요. 이게 그냥 원로 배우의 호통, 이게 아니라 그렇죠. 연기란 무엇인가라는 어떤 본질적인 질문을 던졌기 때문이겠죠. 연기는 인기를 얻는 기술이 아니라 대사를 통해서 인물의 영혼을 전달하는 일, 이 신념이 후배들 가슴에 그냥 박힌 것 같아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의 철학은 배우는 텍스트에 충실한 해석자여야 한다. 이거였어요. 창조자가 아니라. 이 원칙을 이해하고 나면 그분의 다음 행보가 훨씬 더 흥미롭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맞아요. 그렇게 대본을 신성시하고 원칙을 강조하던 분이 어떻게 대중문화의 아이콘이 될 수 있었을까? 이 지점이 진짜 미스터리예요. 특히 90년대 그 전설적인 가족 드라마 사랑이 뭐길래에서 보여준 대발이 아버지 캐릭터는 정말 가부장제의 화신이었잖아요. 대발아 하는 그 고함 소리가 아직도 귀에 생생해요. 그렇죠. 한국 드라마 역사상 가장 상징적인 아버지상 중 하나였죠. 근데 여기서 첫 번째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그로부터 한 15년쯤 뒤에 그분이 시트콤 거침없이 하이킥에 출연해서 야동순재라는 별명을 얻게 되죠. 대발이 아버지가 야동을 보다 며느리한테 들켜서 에로배우를 외치면서 도망가는 그 장면의 충격은 정말 대단했어요. 제 주변에서도 막 난리였어요. 이순재 선생님이 저런 연기를 하면서요. 그 덕분에 2007년 MBC 방송연예대상에서 배우 최초로, 그것도 역대 최고령으로 대상을 수상하셨죠. 이건 그냥 코믹 연기를 잘했다, 이 차원을 넘어서는 사건이었어요. 여기서 그의 연기 철학이 다시 한번 빛을 발합니다. 집사부일체라는 예능 프로그램에 나와서
야동순재 연기의 비결을 묻는 질문에 뭐라고 답했는지 아세요? 뭐라고 하셨어요? 야동을 한 번도 보지 않아야 그런 연기가 나온다. 와, 그 말 정말 의미심장하네요. 이건 경험에 의존하는 연기가 아니라 철저하게 분석과 상상력에 기반한 구축의 연기다. 이런 선언이잖아요. 마치 철학자가 논리를 쌓아서 개념을 증명하듯이 배우는 텍스트와 상상력을 통해서 인물을 증명해 보인다. 이런 자신감이 느껴져요. 바로 그겁니다. 그분은 캐릭터를 체험하는 게 아니라 이해하고 표현하는 배우였던 거죠. 시내 21 인터뷰에서 영화 그대를 사랑합니다의 그 로맨티스트 할아버지 김만석 역에 대해 이야기하는 부분을 보면 더 명확해져요. 사람이 나이를 먹으면 애가 된다고 하잖나. 투덜거리고 심통내고 토라지는 모습들이 너무나 즉각적으로 와닿았다라고 말해요. 이건 노인의 사랑을 직접 경험해서가 아니라 인간 본성에 대한 깊은 관찰과 이해를 통해서 캐릭터의 논리를 파악한 결과물인 거죠. 아, 그래서 대바리 아버지의 그 분노도, 야동순재의 능청스러움도, 김만석의 순정도 모두 진짜처럼 느껴졌던 거군요. TVN 예능 꽃보다 할배에서 보여준 직진순재의 모습까지도요. 겉모습은 계속 바뀌었지만 그 캐릭터를 구축하는 이순재라는 시스템, 그 운영체제는 단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었던 거네요. 맞습니다. 변신을 한 게 아니라 자신의 그 철학적 시스템으로 어떤 텍스트, 어떤 캐릭터든 해석해낼 수 있다는 걸 평생에 걸쳐서 증명해 보인 셈입니다. 근데 그분의 활동 반경이 무대랑 스크린에만 머물지 않았다는 점도 놀라워요. 자료를 보면 1992년에 제14대 국회의원으로 정계에 진출했던 이력이 있습니다. 당대 최고의 인기를 누리던 국민 배우가 갑자기 정치라니, 이건 정말 상상하기 힘든 행보인데요. 그렇죠. 지금의 시각으로는 좀 이해하기 어려운 결정일 수 있어요. 당시에 민주자유당 소속으로 서울 중랑갑 지역구에서 당선됐는데 지금처럼 국회의원의 겸직 금지 규정이 엄격하지 않아서요. 의원 시절에도 주말 드라마 목욕탕집 남자들 같은 작품에 출연하기도 했어요. 와, 정말 상상이 안 가네요. 평일에는 국회에서 법안을 다루고 주말에는 촬영장에서 김여사를 외쳤다는 거잖아요. 자료를 보면 정치인으로서의 활동에 대한 평가는 좀 다양하게 나뉘는 것 같은데 이 선택 자체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배우로서의 커리어에 엄청난 도박이었을 텐데요. 맞아요. 대중의 사랑을 먹고 사는 배우한테 정치 참여는 엄청난 리스크죠. 하지만 이걸 그분의 또 다른 원칙,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책임감이라는 측면에서 볼 수도 있어요. 단순히 대본 속 인물을 연기하는 걸 넘어서 현실 세계의 문제에 직접 목소리를 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 방법이 옳았는지에 대한 평가는 엇갈릴 수 있지만 당대 최고의 스타가 자신의 인기를 현실 정치에 대한 발언권으로 사용하려 했다. 이 사실 자체는 그분의 사회에 대한 깊은 관심을 보여주는 대목이죠. 배우라는 직업을 자신만의 성 안에 가두지 않고 세상과 계속 부딪히려고 했다는 점에서 그 일관된 현역 정신이 엿보이는 것 같기도 하네요. 이런 에너지가 후배들을 가르치는 일로도 이어졌고요. 그렇습니다. 가천대학교 연기예술학과 석자 교수로 정말 최근까지 강단에 섰고 SG 연기 아카데미 원장도 역임하셨죠. 그분의 가르침 역시 그 연기 철학이랑 정확히 일치해요. 기본과 원칙, 집사부일체 방송분을 보면 젊은 연예인들한테 직접 발음 사전을 나눠주면서 훈련시키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아, 네네. 세대를 넘어 멸멸하는 것이 언어이기 때문에 배우는 이 언어를 정확히 지키고 전달해야 한다고 강조하시죠. 결국 연기의 시작도 대사, 즉 언어고 가르침의 핵심도 언어였군요. 2024년 백상예술대상 무대에서 최민식, 이병헌 같은 기라송 같은 후배들의 이름을 직접 부르면서 같이 작품 한번 하자고 제안하는 모습은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배우는 무대 위에서 카메라 앞에서 후배들과 소통해야 한다는 걸 온몸으로 보여준 거죠. 그 존경심이 있었기에 후배들도 그 쓴소리를 달게 받아들일 수 있었던 거고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 그렇게 모두에게 존경받는 위치에 있었지만 정작 본인은 스스로를 상복 없는 배우라고 불렀다는 점이에요. 맞아요. 그 부분이 참 의외였어요. 이 정도 경력과 명성이면 상이란 상은 다 휩쓸었을 것 같은데요. 시네 21 인터뷰에 그와 관련된 아주 구체적인 일화 두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는 1967년 막차로 온 손님들이라는 영화로 상을 받을 기회가 있었는데 경쟁자였던 최남현 선배님이 연세가 많으셔서 저게 마지막 상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영화사에 나는 앞으로 기회가 많으니 선배님께 양보하는 게 좋겠다고 했다는 거죠. 와, 요즘 시대는 정말 상상하기 힘든 이야기네요. 두 번째 일화는 더 강직한 성품을 보여줍니다. 1977년에 어머니라는 작품으로 대종상 나무주연상이 거의 확실시되는 분위기였는데 영화사 사장이 심사위원 중에 국회의원이 있으니 가서 얼굴 도장 한번 찍고 오라고 하더래요. 아, 그 말을 듣자마자 내가 무슨 제비요 하면서 단칼에 거절했다는 겁니다. 당연히 그의 상은 다른 사람에게 돌아갔고요. 권력이나 편법에 타협하느니 그냥 상을 안 받고 말겠다. 그 기계가 정말 대단하네요. 연기는 혼을 담는 신성한 일이라고 믿었던 사람에게 그런 로비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겠죠. 그렇죠. 그분에게 상은 연기의 결과물이 아니라 그냥 부수적인 것에 불과했던 거예요. 그랬던 그분이 2024년 그의 나이 90세에 KBS 연기대상에서 드라마 개소리로 대상을 받습니다. 역대 최고령 대상 수상 기록을 세우면서요. 네. 그때 수상 소감이 오래 살다 보니까 이런 날도 있네 였는데 그 담담한 한마디에 평생의 뚝심과 회한이 모두 담겨 있는 것 같아서 참 뭉클하더라고요. 수십 년 전에 자신의 원칙 때문에 놓쳤던 상을 평생 그 원칙을 지키며 살아온 끝에 결국 받게 된 셈이네요. 어쩌면 그 어떤 상보다도 값진 대상이었을 것 같아요. 오랜 시간 원칙을 지키며 걸어온 길에 대한 추고의 찬사이자 완벽한 서사적 마무리였죠. 결국 그의 연기 인생은 상이라는 트로피가 아니라 과정, 그 자체로 빛났다는 걸 증명한 순간이었어요. 지난해 90세의 나이로 연극 고도를 기다리며 무대에 오르다가 건강 문제로 중도 하차했다는 기사를 봤는데 그의 연기 열정은 정말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타올랐던 겁니다. 오늘 이렇게 보내주신 자료들을 바탕으로 그의 삶을 쭉 따라와 보니 이순재는 그냥 연기를 오래 한 배우가 아니었네요. 배우란 무엇인가? 연기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질문을 자기 자신에게 평생 던지고 70년이라는 시간 동안 온몸으로 그 답을 찾아 나선 구도자이자 철학자였어요. 맞습니다. 백상예술대상 무대에서 남긴 마지막 말이 그의 삶 전체를 요약하는 유언처럼 들립니다. 연기의 완성이란 없습니다. 완성을 향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노력하고 도전하는 것, 그것이 배우의 숙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자신의 숙명을 단 한순간도 외면하지 않고 끝까지 살아낸 진짜 배우였습니다. 잠시 숨을 고른 후 보내주신 자료 마지막 부분에 그가 생전에 전 세계 최고령 배우로서 연극 리어왕 무대에 올랐다는 내용이 있어요. 모든 권력과 재산을 잃고 폭풍우 치는 광야를 맨몸으로 헤매는 늙은 왕. 어쩌면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연기라는 재단에 바치고 마침내 그 텅 빈 무대라는 광야 위에서 그 누구보다 완전한 자유를 얻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에게 배우 이순재는 어떤 얼굴로 기억되고 있나요? 엄격한 대벌이 아버지, 능청스러운 야동순재, 아니면 따뜻한 스승의 모습일까요? 그의 수많은 얼굴들 중 당신의 마음속에 가장 깊이 남은 단 하나의 표정은 무엇인지 잠시 떠올려 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는 건 어떨까요?